네, 동네 친구 2030 1인 가구를 사로잡을 전략 제안서 발표를 바로 시작하진 않고요. 제가 바로 발표를 시작하면 저의 뒤에 있는 팀원들이 너무 떠실 것 같아서 살짝만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그냥 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약간 벽을 보고 발표를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지금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 100명 정도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벽을 보고 있는 약간 코로나 시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네, 동네 친구 2030 1인 가구를 사로잡아 전략 짜서 발표를 맡은 1등하조 김성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업무서 먼저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요. 네, 현재 쉐어하우스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쉐어하우스의 공급은 연평균 100% 이상을 성장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쉐어하우스의 주 타겟인 2030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인 가구의 수는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약 15만 명의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타깃의 증가와 함께 쉐어하우스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쟁사의 수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서 경쟁사들은 소비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각자의 STP를 외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쟁 요소에 동네 친구는 2018년 2월 1호점을 기점으로 현재는 15호점까지 확장이 된 추세이며 월 B2C 문의 건수 600건, 월 B2B 문의 건수 100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지는 쉐어하우스 시장과 달리 2030 1인 가구의 이용 욕구는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운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2030 세대 이용 의향이 증가를 했지만 각 세대 이용 의향은 20%를 밑도는 수준에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 이유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쉐어하우스에 대한 불만족 사유 때문이었는데요. 왼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 룸메이트에 대한 문제와 사생활 문제로 인해 쉐어하우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만족 이유 때문에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쉐어하우스 감정 분석을 돌려봤더니 분노와 짜증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 미래 소비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하며 동네 친구의 성장 가능성이 현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2030 세대 1인 가구는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욕구가 없는 것일까요? 1인 가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인 가구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 외로움입니다. 또한 2030 1인 가구는 외로움을 쉐어하우스를 통해 풀고자 하는 기대 역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혼자 살며 느끼는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비율이 약 57%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 룸메이트에 대한 걱정이 현재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친구는 이미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 입주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파티비를 지원하고 재능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동네 친구가 룸메이트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해소할 수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에게 동네 친구만의 강한 STP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즉, 동네 친구는 1인 가구의 가장 힘든 요소인 외로움을 해소해주고 쉐어하우스 입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룸메이트에 대한 걱정을 해소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프 쉐어라는 컨셉을 제안드립니다. 베프 쉐어는 베스트 프렌드와 쉐어하우스의 합성어인데요. 베프 쉐어라고 들리는 말을 통해 동네 친구에서는 베프처럼 잘 맞는 사람이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계획입니다. 이 컨셉을 어떻게 어필할지에 대해서 이후 발표하시는 김승호 조원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파트 발표를 맡은 1등하조 김성호입니다. 저는 제안서의 내용을 첫 번째 내부 개선안과 두 번째 외부 전략으로 나누었고 외부 전략은 다시 인지, 경험 확산의 세 단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부 개선안은 입주 전 좋은 룸메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면접을 체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베프 가이드북을 작성하고 예비 입주자들은 베프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의 요구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입주자가 원할 시 예비 입주자의 면담에 참여해 입주 전에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또 입주 후에는 지역 중심 투어와 베프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30 타깃은 서로의 취향을 공유했을 때 더욱 쉽게 친해진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점에서 착안하여 동네 친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테마 주제를 정하는 투표를 통해서 입주자들이 서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며, 함께하고 싶은 놀이나 경험이 있다면 동네 친구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입주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외부 전략의 첫 번째 단계인 인지 전략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저희의 새로운 키 메시지인 베프쉐어 동네 친구를 최대한 많은 매체를 통해 노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튜브를 이용한 동영상 광고입니다. 2030 세대에게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에 동영상 광고를 게재한다면 새로운 컨셉에 대한 인지도를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 광고는 외로워하는 1인 가구에게 베프와도 같은 동네 친구가 등장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0대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인 에브리타임 게시판 상단에 베프쉐어라는 컨셉을 효과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좌측과 같이 두 가지 버전의 배너 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인 블라인드에도 에브리타임과 똑같은 배너 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타겟들에게 동네 친구에 대한 지점 정보 전달 및 입주 문의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2030 타겟들이 정보 탐색 시 가장 활발히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파워 콘텐츠 광고를 집행하는 방안입니다. 해당 광고 유형은 블로그와 카페에 게재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겟들에게 동네 친구 쉐어하우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경험 전략에서는 저희의 키 메시지를 타겟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번 전략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베프 매칭 이벤트입니다. 해당 이벤트는 MBTI와 같이 2030 세대들이 자신을 유형화하는 것을 즐기고 또 거기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이와 유사한 테스트를 제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동네 친구 웹사이트에 베프 매칭 이벤트 페이지를 추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베프 매칭 이벤트와 함께 한 달 동안 동네 친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달 체험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베프 매칭 이벤트 마지막 페이지에서 해당 베프와 한 달간 함께 살아볼 수 있는 지원서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지는 렌티큘러 광고를 동네 친구가 밀집한 건대입구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왼쪽에서 보면 외로워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나오지만 오른쪽에서 보았을 때는 동네 친구의 베프가 등장하는 이미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음 확산 전략에서는 저희의 키 메시지를 타겟들이 스스로 공유하고 다시 재확산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동반 베프 프로모션은 자신의 진짜 베프와 함께 동반 입주를 할 경우 관리비를 할인해주는 프로모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베프야 친해지자 프로모션에서는 동네 친구가 밀집된 화영동 인근 제휴업체에서 베프와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우측과 같은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일정 금액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 또 동네 친구 자사 SNS 계정에서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할 것인데 참여자는 동네 친구 SNS 계정을 팔로우한 뒤에 댓글로 베프를 태그하고 본인이 상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팔로우 인증 및 후기 작성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확산 전략의 마지막 아이디어는 2030 세대가 하루 평균 가장 오래 이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
스토리 필터를 추가하여 바이럴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필터가 시작되면 우측과 같이 랜덤 단어가 룰렛처럼 돌려지고 멈추었을 때 해당 단어를 배프와 함께 동시에 모음으로 표현하는 게임 형식의 인스타 필터를 배포할 것입니다. 확산 전략에서 아이디어들은 모두 공유가 쉽고 빠르다는 SNS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배프쉐어의 새로운 컨셉을 빠르게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B2C 전략의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보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매체 집행비를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건물주를 공략하는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물주는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요? 동네 친구는 지금까지 텍스트 위주의 소재를 활용해 왔습니다. 동네 친구 쉐어하우스 사업이 왜 높은 수익률과 낮은 공실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조금 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교육기간 동안 실제로 광고 집행 실습을 해본 결과 추상적인 소재보다는 숫자를 이용한 소재의 클릭률이 전체의 86%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는 것 또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의 연령대를 4050으로 잡았고 그 타겟이 가지고 있는 공실 해결 및 매출 상승 니즈를 키메시지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와 네이버 밴드를 매체로 광고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 사업 대상과 성장 가능성, 성과 등을 숫자로 표현해 동네 친구 쉐어하우스 산업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말한 전략을 간단하게 이미지로 제작해 보았는데, 즉 동네 친구 쉐어하우스가 지금까지 텍스트 위주의 소재를 활용하여 쉐어하우스 사업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면 저희는 숫자를 활용하고 또 타깃 중점, 성장 가능성 중점, 성과 중점 등으로 소재를 다양화하여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제안한 B2C 전략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전략을 언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타임테이블을 간략하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또 실제 광고 매체 집행비와 과금 방식을 고려하여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안에 맞게 예산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A반 1등하조의 동네 친구 쉐어하우스를 위한 미디어 전략 제안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간단하게 팀원들과 각자의 역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다현 팀원님의 자기소개 시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반 2조 1등하조의 조원 고다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자료 조사를 읽고 흐름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조원들과 함께 B2C 전략을 함께 논의를 했고 백지 PPT를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조원들 중에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조원이 없었기에 전략 시안 및 PPT 디자인을 전체 담당하였습니다. 추가로 GFA 광고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 2조 1등하도 조장을 맡게 된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조장을 갑자기 급하게 맡게 됐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 너무 발표 잘해준 팀원들과 디자인 잘해준 팀원들 일단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고 싶네요. 저는 일단은 건물주와 약간 데이터 위주로 에세이 광고나 집행 및 보고서를 담당을 했고요. 일단 전반적 PPT 조사와 경쟁사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A반 1등하조 김승호입니다. 저는 간단한 자료조사와 함께 키카피를 제안하고 B2C 전략과 함께 GFA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원 소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1부 첫 번째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 조창수 부사장님 혹시 그 질문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음소거 버튼을 못 찾아가지고. 잘 들었고요. 뭐 전체적인 내용 잘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그 본인들의 아레나를 보면은 백지 PPT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현님께서 대답하실까요? 네, 네. 백지 PPT라 함은 이제 PPT 디자인을 하기 전에 백지 상태로 PPT를 정리를 해서 이제 각자 머릿속에 함께 정리를 한 다음 그것을 디자인으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지하철 렌트큘러 광고라는 거를 사실 전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나요? 네, 현재 렌티큘러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서 집행을 했던 광고가 있었는데요. 수영을 하는 모습을 이제 나이키에서 집행을 하면서 왼쪽에서는 수영을 하기 전의 모습과 오른쪽엔 수영을 하고 나서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활동적인 모습을 렌티큘러로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렌티큘러를 사용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 같은 약간 죄송합니다. 현재 인원이 좀 붐비는 지하철에 가면은 한 번씩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렌티큘러는 조금씩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그 버짓 장터가 휙 지나가고 제가 못 봤는데 그 비용이 그냥 지하철에 있는 와이드 칼라 비용하고 보다는 좀 비싸겠죠? 렌티큘러는 제작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 비용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비용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가격이 들지만 집행 비용에서는 한 달에 이제 시행을 했을 때는 4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루다 크리에이티브 신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질문이 좀 있어서요. 일단 제안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정말 열정이 느껴집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이게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야만 가능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가. 근데 RFP상 보면 이제 입주문의 건수는 월에 600건이고, 그리고 실제로 B2B 중심의 뭐 문의 건수는 100건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어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율을 먼저 짚어주고 어느 쪽으로 마케팅을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부분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해요. 지금 봤을 때는 B2C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데, 제가 광고주 RFP 상황에서 보면 실제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시고 제안을 준비하셨던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PT를 준비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아까 짚어주셨던 것처럼 B2B와 B2C 이제 두 가지의 타깃이 존재하는데, 최종 PT를 준비할 때 저희 광고주님께서 일단은 저희에게 B2C를 위주로 약간 준비를 하고, B2B는 약간 서브 느낌을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B2C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이런 핵심을 잘 100%라는 단어로 잘 녹여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부 첫 번째 발표주인 1등 하조였습니다.